안녕하세요, PPT 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PPT에서 항상 강조했던 정렬을 알아볼 건데, 이런 페이지를 이렇게 정렬하는 거, 이렇게 어수선한 페이지를 줄을 딱딱 맞춰서 정렬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PPT에 이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정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여기 알려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름하여 정렬 심화편입니다. 첫 번째는 가운데 기준입니다. 우리가 이런 페이지를 만든다고 볼게요. 이 두 개를 가운데로 맞춘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딱 라인 있죠? 이 딱 라인. 제가 선을 그어 볼게요. 여기가 가운데 라인입니다. 여기에 맞추고 싶다면 두 개를 클릭을 하고 여기 보이는 개체 가운데 맞춤을 하면 됩니다. 가운데 맞춤을 하면 되는데, 이 맞춰지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 맞춰지는 기준은 가장 양 끝쪽에 가운데로 맞춰집니다. 이 말은 큰 거 안에 작은 게 다 들어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큰 거 가운데 맞춰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만약에 작아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가장 큰 거에 가운데에 맞춰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밖으로 빠져나가면 어떨까요? 빠져나가게 된다면, 자, 여기 이쪽 선부터 여기 선의 가장 가운데, 여기가 되겠죠? 여기로 맞춰집니다. 한번 해볼게요. 정렬을 하면 여기로 맞춰지죠. 자,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갈 경우에는 전체에서 그 중심에 맞춰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작업할 때 이런 상황에서 PPT의 가장 가운데 축 있죠? 여기다가 맞추고 싶고, 그리고 이 두 개도 가운데로 맞추고 싶다 라고 하면 가운데로 맞추고 그룹화를 하고 가운데로 맞추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작업을 하기 번거로울 때 우리가 가운데의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냥 여기 있는 거 살짝 이 도형 안쪽으로 이동시켜주고 정렬하면 끝납니다. 이 차이를 알고 계시면 PPT 정렬할 때 훨씬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사이즈 맞추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한 번에 사이즈 조절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크기라는 거는 이 요소들이 퍼져 있는 이 대략적인 범위를 말합니다. 이 대략적인 범위가 유지되도록 하고 싶다면 전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조절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컨트롤을 누르면 이 가운데에서 비율까지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전체적인 덩어리는 유지하면서 사이즈 조절이 됩니다. 간격은 말도 못하게 벌어지죠. 그런데 나는 이 전체적인 크기와 이 간격의 비율이 정확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컨트롤 G를 눌러서 한 번에 조절을 해주면 전체적인 덩어리는 작아지지만 이 비율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율을 유지하고 싶을 때는 전체 선택 컨트롤 G 그룹화 한 다음에 이동시켜 주면 끝. 됐죠? 영역을 유지하고 싶을 때는 선택을 하고 컨트롤 Shift를 누르고 사이즈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쓸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요소들이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사이즈를 벌려 놓으면서 여기 있는 것도 사이즈를 살짝 키우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모른다면 전체 크기 키워줍니다. 적당히. 그리고 이쪽 끝 배치 시켜주고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보통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벌리고 싶다 라고 하면 사이즈를 조절을 해주면 되겠죠? 됐죠? 이 정도 간격 비율 마음에 들어 라고 하면 컨트롤 G를 누르고 다시 이 상태에서 크기를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사이즈도 조절이 되면서 이 사이에 간격도 벌어지면서 내가 딱 원하는 비율과 스타일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PPT를 활용을 할 때 이렇게 줄였다가 그룹화해서 줄였다가 그룹 해제하고 다시 늘렸다가 그룹화해서 늘렸다가 이런 작업들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하면 사이즈 조절하면서 정렬하기 굉장히 용이합니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세 번째는 텍스트 간격입니다. 우리가 텍스트를 사용을 할 때 제가 명확한 구분을 위해서 지금 테두리 살짝 넣어 봤는데 이거 그냥 텍스트입니다. 텍스트로 봐주시면 돼요. 텍스트 크기가 다릅니다. 이 상태에서 텍스트 상자의 크기도 다르기 때문에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하고 정렬을 해주면 이 각각의 간격은 동일하게 됩니다. 다만 어느 정도 기준점이 생기게 되면 지금처럼 이게 딱 기준이거든요. 이 기준과는 맞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 기준에 맞춰서 텍스트를 쓰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빠르게 정렬할 수 있는지 제가 두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장 텍스트 큰 거 있죠? 여기서 도형 서식 들어가면 너비가 4.11이라고 나오죠. 전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 도형 서식 너비 4.11로 맞춰줍니다. 그러면은 크기가 다 커졌죠? 이 상태에서 양쪽 맞춰주고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해주면 이 기준에 맞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사실 단순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를 기준으로 잡아요. 잡고 컨트롤 쉬프트를 누르면서 위치에 맞춰서 복사를 해줍니다. 다른 방식으로 복사해 주셔도 되고요. 한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을 여기다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기준점에 딱 맞게 되죠. 윤곽선 없애도 기준점에 맞게 정렬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텍스트 간격 조절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이미지 정렬인데요. PPT에서 한 페이지 안에서 정렬도 중요하지만 동일한 페이지가 다른 내용으로 나올 때도 정렬이 중요합니다. 이게 만약에 똑같이 정렬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이미지의 위치들이 달라지면 보기 좋지 않죠. 그래서 똑같이 이 부분에 원하는 이미지를 넣어야 하는데 이렇게 넣고 사이즈 조절하고 우클릭하고 자르기 누르고 위 아래 깎아주고 맨 뒤로 보내고 지우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클립보드를 활용을 하는 건데 클립보드는 그냥 복사한 게 들어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C 했죠? 그럼 클립보드에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동일한 페이지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동일한 위치에 이렇게 도형을 넣어 두시고 여기 보이는 이미지 컨트롤 C 복사해줬습니다. 그러면 클립보드에 들어가 있죠. 우클릭하고 도형 서식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를 하고 클립보드를 누르면 들어갑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컨트롤 C 클립보드로 넣고 선택을 하고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클립보드 한 번 더 컨트롤 C 선택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클립보드 이렇게 하면 빠르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이 있습니다. 원래 이 이미지가 세로로 긴 이미지였거든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보면 여기 있죠. 클립보드에 넣어둔 상태에서 자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클립보드를 하게 되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위아래로 좀 눌려진 형태로 이미지가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PPT의 퀄리티가 굉장히 낮아 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클립보드를 활용을 할 때는 이미지의 비율과 도형의 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은 도형 병합인데요. 제가 PPT 하면서 도형 병합 참 많이 알려드렸는데 도형 병합을 정렬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가져왔죠. 적당히 사이즈 맞춰주고 맨 뒤로 보내줍니다. 남기고 싶은 거 클릭을 하시고 겹치는 부분 Shift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형 병합 교차를 해주면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크기 적당히 맞춰주시고 맨 뒤로 보내고 Shift로 클릭을 하고 교차 한 번 더 적당히 크기 맞춰주시고 맨 뒤로 보내준 다음에 Shift 클릭 교차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빠르게 맞출 수 있습니다. 저는 보통 도형 병합 기능을 활용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바둑판식 배열인데요. 우리가 PPT를 만들다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미지 혹은 뭐 요소들을 이렇게 정렬해야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럴 때 조금이라도 빨리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끝에부터 기준점을 잡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위에 해볼까요? 그냥 대충 이렇게 옮겨 놓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위쪽 기준으로 맞추면 정렬이 되고 가로 간격 동일하게 지금 딱 맞았죠? 됐죠? 그 다음에 지금 요렇게
요렇게 한 줄, 요렇게 한 줄이거든요. 그럼 이제 왼쪽 기준을 맞춰 볼게요. 왼쪽 이거 3개를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배웠죠? 이렇게 맞추게 되면 이런 식으로 중심이 어긋나 버리기 때문에 그냥 한쪽으로 쭉 빼주시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맞춰 줄게요. 그러면은 일자로 딱 맞죠? 됐죠? 그리고 위아래도 적당히 옮겨 주시고 3개를 간격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다 맞았어요. 자, 이제 오른쪽 맞출 겁니다. 오른쪽 3개 클릭하고 똑같이 왼쪽으로 맞춰줬죠? 됐어요. 그럼 이러면 다 끝난 거예요. 두 번째 줄 전체 선택하고 맨 위로 맞춰주고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세 번째 줄 선택하고 맨 위로 맞춰주고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그리고 전체 선택하고 가운데 맞춰주면 끝납니다. 기억해야 될 부분은 겉에부터 이런 식으로 맞추면 나머지 부분은 훨씬 더 맞추기 쉽다는 겁니다. 물론 엄청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정렬을 반드시 해야 될 때는 이런 방법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 6번째, 하나만 정렬입니다. 우리가 정렬하면 이렇게 여러 개만 정렬하는 걸 정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한 개도 정렬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제가 가장 위에 왼쪽으로 붙인다고 가정을 하면 위로 올리고 왼쪽으로 보내면 맞춰집니다. 이 슬라이드에 딱 맞춰준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아래로 보내고 왼쪽, 오른쪽, 위쪽, 왼쪽 이런 식으로 맞출 수 있고 가운데도 맞출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딱딱 옮기기 불편한 경우에는 맞춤 기능을 활용을 하면 훨씬 더 빠르고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항상 강조했던 정렬의 심화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